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룹 함수라는 걸 이제 배웠죠. 그죠? 그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룹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딱 설명드리면 지금 부서별 평균 연봉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sum, max, min, average 다 뭐냐면 그룹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실행을 했을 때 자, 요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긁어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카운트만 딱 되어 있는데 이것만 딱 실행해도 지금 뭐예요? 세 개로 그룹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 데이터의 개수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근데 이제 묶어주는 게 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 max라 있기 때문에 이제 max id. 그러니까 id로 따지면 그냥 id만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max id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지금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큰 id가 3번이죠. 그 다음에 max salary라는 거는 이제 제일 큰,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 함수를 지어가지고 개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DPT id랑 그 다음에 평균 연봉이 제일 큰 거.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 제일 큰 거. 그러면 지금 여기 요 라인. 그럼 요 라인에 몇 개가 지금 뭉쳐져 있는 거다? 두 개가 뭉쳐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셀렉트 해가지고 from emp 자, 사원 테이블을 까보면 사원 테이블이 현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PT id가 얘네들은 뭐예요? 홍보부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기획부서인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PT id를 선택하고 셀러리는 최고 큰 녀석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각각의 그 부서 id에 맞게끔 뭐 해주는 거예요? 그룹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요렇게만 하면 요렇게 요거 두 개만 실행하게 되면 총 3개가 그룹이 지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그룹 바이 했을 때 DPT id라 썼죠. 그러면 이거는 DPT id를 기준으로 그룹을 지어달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홍보부서가 2명이고 그 다음에 기획부서가 1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는 지금 2명이 응축되어 있는 거고 이 라인은 1명이 지금 1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 나온 거는 당연히 이제 DPT id로 이제 우리가 그룹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맥스 셀러는 그 중에서 최고 연봉을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평균 연봉까지 이런 식으로 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평균 연봉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평균 연봉의 소수점을 이제 제거를 해달라는 문제가 가끔씩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SQL 소수점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라운드. 이 라운드라는 걸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수점을 반올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라운드라고 쓰고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왜냐면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쓴 다음에 심표 한 다음에 자 1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고요. 소수점. 그 다음에 0이라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딱 0 이제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2라고 쓰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라운드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SQL 관련된 문제를 푼다거나 할 때 이제 소수점을 뭐 반올림해달라, 뭐 소수점을 제거해달라,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이 라운드라는 걸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별 부서명 상원 리스트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이렇게 해가지고 조인 안 한 버전을 지금 해달래요. 자, 조인을 안 한 버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셀렉트 그 다음에 from 해가지고 여기다 emp 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사원 테이블을 전부 다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DPT id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부서 id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부서 id.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name이라 써볼게요. 이거는 부서 이름이 아니라 부서에 있는 사원 이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서별 부서명 사원 리스트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최소 연봉 차원수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그룹 바이를 한번 써볼게요. 그룹 바이. 자, 이거 여러분들 그룹 바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저는 dpt id로 다시 한번 그룹을 지어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룹 바이 하면 합쳐진다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 1번 얘 같은 경우 지금 홍길동과 홍길순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원 리스트를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자, AS가 엘리아스라고 했죠. 엘리아스. 자, 엘리아스는 말 그대로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백틱 쓰신 다음에 부서명. 그죠? 근데 얘는 사실 뭐 부서명은 아니죠. 부서 아이디긴 한데 일단 부서명이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한 다음에 네임. 그러면 네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자, 보이죠? 참고로 이제 내가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컬럼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컬럼만 뽑아줘서 가져와야 된다 할 때는 그 컬럼과 컬럼 사이에 쉼표를 여러분들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컬럼명을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여줄 수가 있다. 이거 엘리어스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얘는 뭐예요? 사원명이죠. 사원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실행해보면 사원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사원 리스트로 출력해달라 했으니까 사원 리스트라고 써주는 게 좀 좋겠죠? 잘 나와요. 잘 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지금 홍길동과 홍길순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홍길동과 홍길순이 실제로 그룹이 지어져 있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그룹 콘캣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콘캣을 쓴 다음에 네임을 그룹 콘캣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자, 감싸주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홍길동과 홍길순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하면 그냥 응축되는데 컨캣은 쉽게 말하면 응축되어 있는 걸 다 꺼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평균 연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이제 어렵지 않죠? AVG 쓴 다음에 셀러리, 그렇죠? 셀러리가 연봉이니까. 자, 셀러리가 이게 아니죠? 이렇게 자, 실행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수점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이제 라운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평균 연봉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평균 연봉. 자, 그러면 이제 부서별 최고 연봉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일단은 요거 평균 연봉 쓰면 이렇게 되겠죠? 뭐야? 쉼표 들어갔죠? 자, 이렇게. 자, 최고 연봉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맥스. 그러니까 요게 영어만 조금 알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SQL 쿼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쿼리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복잡한 쿼리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얘도 그냥 보여주면 안 되니까 최고 연봉이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연봉은 뭐예요? 민이죠. 그죠? 셀러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최소 연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수는요? 사원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카운트라고 써주면 되겠죠. 카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DPT 아이디 써도 되고요. 어차피 카운트 이거 아이디 하나, 이름으로 하나, 뭐 결국엔 개수가 몇 개예요? 3개란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디라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볼게요. 자, 어차피 카운트 하면 2개, 얘는 2개 응축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셀러리 해도 똑같습니다. 셀러리 해도 어차피 뭉축되어 있는 거는 2개,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근데 보통은 카운트 개수를 살 때는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얘는 뭐예요? 사원 수죠. 어렵지 않죠? 직관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사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죠?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부서명이 1과 2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쵸?
그렇잖아요. 사장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1, 2가 도대체 어떤 부서고 뭘 하는 부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저는 요 EMP 좀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as e.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요거 안 해주면 요 DEPT ID 앞에다가 EMP 점이라고 다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이 DEPT ID는 누구 거다? EMP 테이블에 있는 DEPT ID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점을 다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인을 하고 뭐 하면 이제 우리가 테이블 간에 그 뭐예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ID라고 하면 그 어떤 테이블에도 ID가 있고 다른 A 테이블, 그래요. A 테이블에도 ID가 있고 B 테이블에도 ID가 있고 C 테이블에도 ID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떤 ID, 누구 테이블에 있는 ID인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그냥 EMP라고 쓰면 너무 기니까 요걸 뭐라 쓴다? E라고 쓰고 여기다가 뭐라 써준다? 그냥 E라고 써줘요.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E라고 다 붙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E라고 붙여주면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굳이 근데 별 요거는 올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깔끔하게 이제 가져오는 게 가능한데, 자, 뭐가 지금 오타가 있겠죠? 2점 셀러리, 그 다음에 DPT, 자, EMP 한 다음에 DPT ID, 그룹 바이 2.5. 뭔가 오류가 있죠? 자, 2.EMP가 없대요. 뭔가 지금 그죠? 요게 잘못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저는 이제 from이라는 거는 어디 테이블로부터 가져온다 그런 의미인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뭐뭐로부터 가져온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심표한 다음에 DPT라고 쓰면 이건 뭘까요? DPT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무지성 조인이 된 건데, 제가 왜 DPT를 썼을까요? 왜냐면 부서명이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부서명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DPT ID는 우리가 해당 사원이 뭐 1번 사원, 1번 DPT ID가 1번이면 홍보부서, 2번이면 기획부서. 그러니까 그거를 분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DPT ID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DPT에 어쨌든 DPT 테이블에 부서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기에는 뭐도 있어요? DPT에는 ID도 있고.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헷갈리니까 DPT를 직접 까봅시다. 자, 부서죠? 자, 부서는 지금 ID도 있고 네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네임이라는 게 어디도 있어요? EMP에도 있죠. 그죠? EMP에도 ID가 있고 네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면 만약에 이거를 안 썼어요. alias를 안 썼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DPT ID, 이 네임, 그러니까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이 네임 같은 경우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네임인지 부서 테이블에 있는 네임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emp.name이라 쓰면 이거는 사원 테이블의 이름인 거고, dpt.name이라 쓰면 이거는 부서 네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인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근데 테이블이 2개 이상 여러분들이 조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랑 네임이 겹치기 때문에 구분짓기가 어렵잖아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상해 보여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사원은 실제로 2명이고, 그러니까 총 사원은 3명인데 사원 수가 4명이 나오고 2명이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룹을 안 지어둔다 하면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그쵸? 지금 뭐 왜 그러냐면 무지성 조인이 된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요걸로 설명드립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부서 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EMP 테이블 있죠. 그쵸? 여기까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홍보부서는 아이디가 1번이고 기획부서는 아이디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EMP 사원은 1번 아이디, 2번 아이디, 3번 이거는 각각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의 고유 아이디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DPT 아이디가 뭐래요? 1번, 1번, 2번이래요. 그런 식인데 자 그래서 왼쪽은 부서, 오른쪽 사원 테이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어떻게 연결한 거냐면 얘만 보면 여기다가 EMP랑 DPT를 동시에 가져온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조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다 가져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데이터가 DPT는 2개고 EMP는 3개죠. 그죠? 2 곱하기 3이 돼버린 거예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쓴 거나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from EMP inner join이라는 게 있습니다. inner join DPT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쓴 거나 요렇게 쓴 거나 완전히 같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inner joi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제가 inner join에 쓰면 반드시 뭘 써라? on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면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치하는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다. 싹 다. 싸그리 그냥 끄집어서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EMP를 끄집어 오고 inner join해서 여기다가 on이라 써볼게요. on. 그러면 EMP에는 뭐가 있다? DPT ID라는 게 있죠. 사원 아이디, 사원의 부서 아이디인 거죠. 그 다음에 뭐랑 같은 것만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다 그냥 끄집어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홍보부서가 1번이니까 1번과 1번, 1번 2번과 2번 일치하는 것만 조인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EMP에 있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아이디랑 어디에 있는 DPT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랑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라.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너 조인만 쓰게 되면 무지성 조인이 된다 했습니다. 2 곱하기 3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조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부서 테이블이 있어요. 자, 부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1번이고 2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 있어요. 사원. 자, 사원 테이블이 있는데 사원은 1번, 1번, 2번이란 말이에요. 1번, 1번, 2번. 그쵸?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랑 이렇게만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여기랑 매칭이 되고 얘도 여기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라는 게 완성이 돼서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총 6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요렇게 조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조인해야 돼요? 일치하는 것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emp.dpt id랑 dpt id가 일치하는 것만 조인하는 거죠.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3개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너 조인 써야죠. 그렇죠? 이너 조인 DPT. 자, DPT는 이름을 D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on 뭐에? EMP의 DPT ID랑. 근데 EMP라 쓸 필요 없고 E라고 쓰면 되겠죠? DPT ID랑 뭐랑 일치하는 거? DPT의 ID랑 일치하는 것만 끄집어서 가져와라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요렇게만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DPT라 썼죠? D라고 써야죠.
자, 오류가 나네요. em2.dpt-id. 자, 이거부터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조금 오류가 있죠? 8번째 라인. on 2.dpt-id. 그 다음에 d.id. 이너조인 썼죠? 요거 쉼표 들어있네요. 자, 됐죠? 쉼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어때요? 데이터를 조인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2.dpt-id, d.id 요거 바꿔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바꿔 쓴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 이제 짜는 거 배울 때 이 이너 조인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요거를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인을 한 버전이고, 그죠? 이게 지금 조인을 한 거잖아요. 부서명 나오나요? 그죠? 부서명까지는 지금 안 나오네요. 자, 조인을 안 한 버전 같은 경우는 자, 요거죠, 그죠? 아까 조인을 안 했던 게 그냥 dpt 요렇게만 쓴 게 조인을 안 한 버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서명까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부서 번호잖아요, 사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쓴 거는 사실 부서 번호잖아요. 부서 번호. 근데 우리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뭐 나와야 된다고요? 부서명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 부서명은 어디 있다고요? DPT에 있어요? EMP에 있어요? 그쵸? DPT에 있죠. 그러면 여기다 뭐 씁니다? D라고 쓴 다음에 D에 D.name을 가져오면 됩니다. name을 가져와서 부서명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미 조인된 상태니까 DPT 테이블에 있는 name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잘 되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거 평균 연봉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라운드라는 걸 쓰던지 라운드라 쓴 다음에 .0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뒤에 소수점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트런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트런케이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트런케이트 .0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뭐다? 둘째 자리가 나온 거예요. 1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0 쓰면 0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혹시라도 궁금하다. 트런케이트 뭐 라운디드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뭐 SQL. 그래서 반올림과 뭐 버림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라운드 같은 경우는 숫자를 반올림하고요. 트런케이트 같은 경우는 숫자를 버립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문제를 푸는데 반올림을 해야 된다 하면 라운드를 써야 되고 아니면 소수점을 아예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뭘 써야 된다? 트런케이트를 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통 소수점으로 나올 때는 버리진 않고 라운드를 써가지고 반올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올림을 할 때는 라운드를 쓴다. 트런케이트는 뭐예요? 얘는 버린다. 소수점을 버림. 그죠? 자, 얘는 라운드는 뭐라고요? 얘는 소수점을 반올림한다. 그 차이입니다. 반올림.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반올림 해야 된다 하면 라운드, 그 다음에 버려야 된다 하면 트런케이트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요걸 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이에요. 부서명 한 개. 자, 버전 3래요. 자, 버전 3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된다? 자, 평균 연봉이 5천 이상인 부서로 추려달래요. 5천 이상. 그죠? 자, 5천 이상은 어떻게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where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where. 근데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where라고 쓰고 자, 평균 연봉이잖아요. 평균 연봉이 몇 이상? 5천 이상인 녀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where 평균 연봉 5천 이상. 자, 실행하면 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르나요? 자, 이거 참고로 오류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오류 코드를 좀 여러분들이 몇 개를 외워두면 좀 편하거든요. 우리가 1064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면 오타예요. 오타. 1064는 해당 문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에러고, 이 1054 에러 같은 경우는 쿼리의 순서 때문에 그래요. SQL 에러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1054는 이제 이 where clause라고 나오는데, 얘는 이제 쿼리의 실행 순서 때문에 나는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실행 순서라기보다는 요게 없어서 그래요. 요 평균 연봉을 찾았는데 없어서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요거 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실행 순서라는 게 있어요. SQL 쿼리에도,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SQL 쿼리 실행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카운트 그룹 함수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룹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프롬절이 먼저 실행돼요. 그러니까 프롬부터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웨어절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룹 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 함수 계열이 있고 그룹 함수 계열 아닌 계열이 있어요. 그러면 그룹 함수 아닌 계열이 먼저 실행됩니다. 그룹 함수 아닌 계열이 먼저 실행된다는 거예요. 먼저 실행이다. 이해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프롬절이 먼저 실행되고, 맨 처음에 실행되는데 얘는 뭐죠? 그냥 테이블을 고르는 거죠. 내가 어떤 테이블을 할 건지, 그쵸? DPT 테이블로 할 건지 EMP2 테이블로 할 건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웨어는, 요게 실행된 다음에 웨어가 실행된다 했잖아요. 웨어는 무조건 뭐예요?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SQL 쿼리에서 조건이 바로 웨어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from EMP에 as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자, 얘만 하면 from에 있는 데이터, 해당 조건의 해당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where라고 하게 되면 그 나온 것 중에서 where절이 필터링을 해가지고 가져오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그룹 함수라는 게 있으면 where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이 실행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from절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where절이 실행된 다음에 그룹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펼쳐놓은 다음에 그룹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룹을 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연산한 결과에서 평균 연봉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룹을 지어서 거기서 평균 연봉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룹을 지은 다음에 평균 연봉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미래 배우자의 키는 뭐 180 이상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모르죠. 여러분들 내 배우자의 키가 180 이상인지 180 이하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프롬이 실행되고 웨어가 실행될 때 여러분들이 평균 연봉이라고 딱 하면 그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평균 연봉이라는 거는 2차 데이터잖아요. 2차 데이터. 묶어진 다음에 나온 데이터죠. 그룹이 지어진 다음에 나온 데이터가 바로 뭐다? 평균 연봉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났어요. 국가수에 의뢰를 부탁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룹 함수라는 거는 그룹을 하고 나서 끝장까지 가고 나서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반면에 웨어는 뭐예요? 웨어는 그냥 테이블에서 무작정 가져올 수 있죠. 여러분이 특정 테이블 선택한 다음에 웨어 아이디가 1번인 거 그냥 무작정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그룹을 지어진 다음에 여기서 연산된 결과, 그러니까 여기 연산된 결과가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2차 연산된 결과에서 웨어를 해야 된다고요. 그쵸?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우리가 그룹이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연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있다 없다? 그게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번호라던가 이름이라던가 필터링해서 가져오는 건 가능한데 평균 연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요 테이블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통해서 2차적으로 나오는 연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2차 쿼리를 쓰던 2차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쿼리를 쓰던 아니면 내가 2차 쿼리를 못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해빙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빙 평균 연봉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자, 실행해 볼게요. 나오죠.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평균 연봉이 5천 이상인 거 가져온 거죠. 자, 웨어도 참고로 필터링이고요. 해빙도 필터링인데 얘는 언제 작동하냐면 해빙과 웨어의 차이를 조금 알면 좋거든요. 자, 해빙은 얘는 뭐냐면 그룹까지 끝낸 상태에서 뭐예요?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룹 전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룹을 통해 그룹 전에 작동. 그러니까 그룹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작동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from 작동하고요, where절 작동하고요, 그룹 b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게 해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where 한 다음에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where 1 안 써도 돼요. 요거는 참고로 참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요게 지금 뭐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룹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그 결과에서 필터링 하는 게 바로 해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오더바이절이에요. 자, 참고로 요거 쿼리 실행 순서 같은 경우는 정척이 실기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필기에서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기에서도 가끔씩 등장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보 처리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실행 순서를 알고 가면 굉장히 좋다. 왜냐면 SQL 쿼리 문제는 무조건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오더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예요. 요게 바로 쿼리가 실행되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버전 3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한 거죠. 자, 이번에는 버전 4라는 걸 할 건데, 자, 여기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select 1이라 써볼게요. 2, 그 다음에 3.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실제로 뭐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이죠? 그냥 3, 1, 2,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니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니온 뜻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합집합이죠. 그죠? 합집합. 그죠? 합집합이에요. 합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죠? 집합 배우신 분들 계시겠죠? 유니온은 그냥 합집합처럼 그냥 합쳐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select 1 이렇게 동일하잖아요. 근데 유니온은 합집합인데 그냥 무지성으로 다 1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즉 유니온을 쓰게 되면 중복을 제거시켜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다가 중복을 제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유니온 올이라는 걸 그냥 쓰면 돼요. 유니온 올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얘가 중복을 제거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유니온을 쓰냐 유니온 올을 쓰지 않냐. 만약에 중복 제거하고 싶다면 유니온 쓰는 거고 안 쓰고 싶다면 유니온 올을 쓰는 건데,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유니온이라는 거는 합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사실 얘가 테이블인가요? 얘가 테이블은 아니죠.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select 1이라는 걸 그냥 만든 것 뿐이지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는 아니죠. 그런데 얘를 이용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제가 select 그 다음에 from이라 쓸 거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열 거예요. 대괄호를 열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유니온을 쓸게요. 그냥 2, 3 그 다음에 as article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이름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id라고 그냥 써볼게요. 이름을. 얘가 그냥 id다. id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얘만 붙여도 id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 얘가 id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 뿐이지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테이블은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를 아티클이라 쓰면 너무 기니까 그냥 A라 쓸게요. 자, 그러면 내가 임의적으로 그냥 A라는 그냥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테이블을 만든 게 아니라 쿼리 실행 결과인 거죠, 그냥. 그런데 SQL에서는 이건 알면 좋은데 SQL에서 쿼리 결과는 테이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이블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를 응용을 해볼 건데, 자, select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lect id랑 name을 선택을 할 거예요. 어디서? from emp table이라는 거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만 실행하면 뭐예요? 그냥 id, name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요 테이블의 결과를 뭘로 이름 붙여줄 수 있냐면 이라는 걸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걸 그냥 2차 쿼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결과 있잖아요. 요 결과를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을 2라고 붙인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d 플러스 1 플러스 1 그죠? 자, id 플러스 1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자, 실행하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id에 플러스 1이라는 거. 근데 실제로 id 플러스 1이라 쓰게 되면 요 녀석을 이제 컬럼이라고 인식을 해서 컬럼 0이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여러분 붙일 때 id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쓰면 이제 셀렉트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vg라 쓰던 뭐 sum이라도 쓰던 뭐라 쓰게 되면 그게 컬럼명으로 나와버려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엘리아스 써가지고 이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id를 제가 1 증가시킨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1이 증가된 상태로 나온 건데, 그 2차 결과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where절 써가지고 2.id는 3, 이게 뭐예요? id가 3보다 큰 걸 가져와라. 즉 2차 쿼리의 결과를 선택을 해서 그 id, 왜냐면 여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지금 뭐예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where 하기 전에 요 결과, 요 해당 결과를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2차 쿼리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뭐 할 수 있다? where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거는 게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4가 끄집어 나오죠? 그죠? 그래서 2라는 테이블에 2, 3, 4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4가 나온 건데, MySQL 같은 경우에는 꼭 테이블이 아니라 어떤 쿼리의 결과가 여기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셀렉트를 하나 더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보여줄까요? 자, 셀렉트 여기다가 셀렉트를 하나 더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쿼리 결과를 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요렇게만 하게 되면 뭐예요? 요 쿼리에 대한 결과겠죠. 그죠? 이 쿼리에 대한 결과. 자, 이 쿼리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또 만드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렇게만 나오겠죠. select from select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 일단은 이제 요렇게 한 건데,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이제 요 4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3차 쿼리, 4차 쿼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면. 근데 이제 실행했을 때 여기 보면 1064 나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64는 뭐랄까 오타나 문법 에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쿼리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거는 2.id, id가 3보다 큰 건 4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였어요? 4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2라고. 그 다음에 where절을 또 해서 2.id가 4인 거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죠? 똑같아요.
근데 다음에 여러분들 요렇게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쓰면 에러 나요. 요걸 같이 써줘야 돼요. 즉 내가 뭐 한 거예요? 요거의 결과를 또 선택을 해서 그걸 또 뭐 한 거죠? 조건 검색을 또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2차 쿼리, 3차 쿼리, 4차 쿼리, 5차 쿼리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복잡은 하겠죠. 복잡은 해지겠죠. 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했을까요? 지금 보시면 해빙을 쓸 수 있다 없다? 해빙을 사용하지 말래요. 해빙 사용하지 않고 해달라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해빙을 여기까지 썼죠. 자,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셀렉트 쓸 거예요. 자, from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죠. 자, where는 생략 가능합니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그룹 지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저는 요거의 그 2차 쿼리의 별명을 D라고 지을 거예요. 2차 쿼리의 별명.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얘가 연산된 결과를 뭐하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웨어절이라는 건 뭐였죠? 여러분들? 웨어절이라는 거는 프롬절 다음에 실행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2차 쿼리를 실행했을 때 나온 계산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룹까지 지은 결과는 있잖아요. 그쵸? 그룹까지 지어가지고 계산된 결과는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뭐 한 거예요? 그냥 해당 쿼리의 결과를 또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녀석의 이름이 뭐예요? D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뭘 쓸 수 있다? 웨어절 쓸 수 있습니다. D점 평균 연봉이라 쓰고 거기서 5,000 이상. 왜 제가 D점 평균 연봉이라 썼을까요? 지금 요게 계산된 결과 중에 뭐가 있어요? 요거 계산된 결과에 평균 연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행하면 잘 되죠. 보통은 해빙절도 많이 쓰는데 2차 쿼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해요. 근데 뭘 했던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자, 여튼 그룹 바이가 된 상태에서 그룹 함수가 실행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거는 뭐예요? 웨어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구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해빙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큐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그룹 바이를 통해서 나온 어떤 특정 결과를 2차 필터링을 하고 싶을 때 뭐 한다? 이렇게 2차 쿼리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빙을 쓰기 싫다 하면 이런 걸 이제 2차 쿼리, 서브 쿼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안쪽 쿼리를 실행한 다음에 얘를 이제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괄호 안쪽이 먼저 실행돼요? 바깥쪽이 먼저 실행돼요? 소괄호 안쪽이 먼저 실행됩니다. 무조건 얘가 안쪽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걸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원수가 2명인 녀석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원수가 뭐다? 2명이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하신 분들 요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우리가 같다 보통 이렇게 인식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같다 이거 아닙니다. 같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하면 사원수가 2명인 것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못하는 이유가 뭐다? 사원수라는 것은 사원 테이블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원수라는 건 한번 계산된 결과예요? 계산된 결과죠. 카운트 통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죠? 그죠? 그룹 함수, 카운트를 통해서 나온 그룹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한 큐에 하고 싶다 하면 해빙, 그게 아니다 하면 서브 쿼리를 이용한 웨어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뭐다? 정답이다. 됐습니다.